HLB 코스닥 1위 도전, 바이오주 돌풍 계속될까? 1위 도전 성공했죠.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 앉았는데, 근데 이게 빨라요.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강준혁 파트너가 좋아하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뭐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투자자들은 못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긋하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강준혁 파트너한테 가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저번에 이제 HLB는 그 뭐 이슈 나오고 밀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분석을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 네.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거의 이제 역사적 고점 지금 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HLB를 더 뭐 매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기관이 굉장히 붙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기관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뒤끝이 장렬이거든요. 삐졌죠? 그렇죠. 완전히 그런 모습 좀 보여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개인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약간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차라리 HLB하고 뭐 지금 헬릭 스미스하고 신라젠 뭐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그쪽을 보시기에 보다 이제는 이제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이슈들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번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장기 추세를 좀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래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은 악재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미국에서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건 또 실적이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좀 밀리면서 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같이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 이제 문제가 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문제가 되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보면은 상패라든지 하는 그러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뭐 없어진 그러한 상태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바이오 아닙니다. 바이오 네. 아닌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고 신약이 필요하고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필요한 것, 전 세계 정부들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좀 더 싼 비슷한 약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약값 낮추는데 최고 좋은 게 대량 생산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공장을 뭐 라인 자체로 완전히 깔아놓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바닥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면은 아예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구장에서 내기를 막 해서 내기를 하면 가장 돈 버는 사람은 내기에 이긴 사람이 아니라 당구장 주인이죠.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지금 임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면 어차피 진단 시약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 시젠도 움직임이 조금 묘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주들처럼 한번 잡으면 막 100%, 200%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예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제 HLB의 코스닥 1위 도전 뭐 좋아요. 뭐 요즘 뭐 신라젠도 있었고 뭐 헬릭스미스도 있는데, 근데 너무 바이오가 뭐 좋아지느냐? 좋아요. 근데 뭐 코스닥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도 갑자기 막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뒤집어 보면 사실 그 거래 대금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요. 조민규 파트너가 볼 때는 그런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들이 이건 또 터진 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잠깐만 네. 다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제 HLB서부터 이제 임상 3상 관련된 노이즈가 이제 시작을 했죠. 가장 네. 빨랐던 건 사실 티슈진이었지만 티슈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었던 거고, 이제 HLB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를 초반에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한번 급락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헬릭스미스까지 해서 이제 글로벌 FDA 임상 3상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HLB만 혼자 빠진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이 같이 말렸단 말이죠. 네. 근데 올라오는 건 혼자 올랐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바이오를 그쵸,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계속해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런 심리적인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거래대금 6조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HLB 한 종목에서 1조 1천억 원, 그다음에 네. 헬릭스미스가 6천억, 그다음에 신라젠 6천억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HLB 생명과학은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4조 7천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HLB가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도 한 3, 4천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6조 3천억 정도 수준에서 임상 삼상 관련된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등등 기타 네. 바이오들 포함하면 실질적인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이 지금 바이오 쪽, 특히나 HLB와 헬릭스미스, 신라젠 쪽에 상당 부분의 거래 대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불러주신 건 뭐 6조 3천억이 오늘인데 네. 2조 3천억이 세 종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조 3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3분의 1이 가량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날 대비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가 증가한 건데 네네. 평균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적을 때는 4조가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갔었다고 하면 이 세 종목 종목에 이세 종목에 집중했었던 자금이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트레이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네.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자금이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평균적인 거래가 많이 증가해, 오늘 같은 경우 특이하게 좀 많이 거래가 증가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는 거의 크게 늘지 않았지만 다른 종목군 이 특정한 종목군들이 거래가 쏠리니까 다른 종목은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HLB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네. 되는 거냐 고민을 하다가 오늘 더 갔어. 그러면 이제 이거라도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쵸? HLB가 네.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러면 더 오른 아직은 뭐 삼성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네. 헬릭스미스로 갈까? 아니면 이제 지금 권고를 받고 임상이 지금 중단될 있는 신라젠으로 가야 되나?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는 신라젠이 가장 싸니까. 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어떤 FDA 삼상 관련된 테마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바이오주들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회복하는 형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형태냐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집중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종목의 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5% 이상 하락을 했다. 네. 그럼 코스닥 지수가 또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한 9시 반 정도에 HLB가 한 8조를 넘어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딱 탈환을 했는데 곧 이어서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이상 올라오면서 그걸 역전을 시키면서 다시 1위를 재탈환하는 형태가 네.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완전히 그냥 수급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도 넘어올 때 바이오가 상승을 할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바이오의 레벨업이 나와 이렇게 네. 붐업이 붙었었고 그게 나중에는 또 이제 안 좋은 결과물도 발생을 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업종이 좋다라기보다 사실은 특정 종목군들의 단타 수급 같은 느낌들 이게 시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 이제 1조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6천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상장된 주식의 60% 이상이 돌았다고 그쵸, 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 기준으로 봤을 때. HLB도 오늘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유통 주식 수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 20% 주식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이 과연 한 달 정도 뒤까지를 계산해서 지금 주식을 사는 건지 이게 투자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이는 아니면 거죠. 약간. 네. 그냥 하루 이틀 네. 아니면 장중에 어떤 변동성을 그쵸,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자금이 쏠려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해도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다른 주식을 보고 있다가도 아마 저만 느낄 건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 주식을 없는 사람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장이 좋냐 나쁘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헬릭 스미스 그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만 가지고서 한 15조, 16조 정도 되거든요.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와요. 그죠? 레버리도 네. 올라오고. 레버리지도 올라오고. 근데 과연 다른 종목군들은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HLB가 FDA의 임상 3상에 진짜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허용이 됐다, 허가를 받았다. 이러면 전체적인 바이오는 진짜 다시 한번 붐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 역할을 과연 한 개의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떤 바이오를 대표해가지고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건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제가 제일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바이오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의견을 내기 이전에 지금 지수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 잘 되고 막 장중 변동성이 큰 오늘 HLB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중에 한 23%, 4%까지 상승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보합까지 밀렸다가 또 7% 막판에 또 끌어올리고, 7%까지 막 네.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호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마우스나 클릭을 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보면 어찌됐든 전일보다 7%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현상을 설명해야 될지 사실은 뭐 저도 전문가의 있는 입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좀 아쉬운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가지고 심리적인 좀 박탈감과 소외감을 계속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들 때문에 뭐 물론 저도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 미국이나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신약을 성공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도 하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은 있지만 이게 주식학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하는 어떤 전문가적 입장을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중소형주를 거래하시거나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지수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내 종목은 또 오늘도 안 가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까 봐 이게 좀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결론을 우리가 안 내서 네. 이런 얘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자, 그러면은 이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 아까 얘기하신 종목들처럼 뭐 좀 중소형주들이 3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냐 아니면 뭐 아까 강준영 파트너처럼 아예 지금은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 거나 뭐 삼성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약 쪽이었나요? 그쪽을 차라리 보는 게 맞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결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LB나 이제 임상 3상이 별로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네. 같이 내렸는데 안 올라온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괜찮은 회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이러한 또 파동들을 모른다? 만들어낼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처럼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뭉태기로 네. 움직이는 상황은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이제 특정한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이라던가 신약 개발 스케줄이라던가 오는 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하면 네. 시라젠보다는 헬릭 스미스가 조금 더 나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라젠은 삼상하면서 사실은 그 현대아산이었나요? 그쪽에서 그 원래 하던 병원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듣고 네,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상한선에 못 갔다라는 것 때문에 폭락을 했는 거고 지금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약효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요번에 이제 그 임상하는 단계에서 뭔가 약간 좀 오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살아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헬릭 스미스 쪽으로 계속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왕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뭐 이거 정리는 제가 좀 이따 할 테니까 셀트리온이나 좀 전에 강준혁 파트너가 얘기했던 뭐 아예 대형주 쪽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어찌됐든 이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한번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이 있었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바이오 쪽은 안정성보다는 어떤 그 좀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이 회사는 좀 믿을만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 헬리 스미스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임상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실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사실 임상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좀 어떤 약효적인 부분에서는 좀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FDA 승인을 받거나 신약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노이즈들이 같이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바이오 회사들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시장의 어떤 논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논리가 이제 수급이나 지금 주가가 올라올 때 보면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그 공매도가 상당히 급증을 했다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손실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슈퍼버닝도 나오고 또 코스닥 시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가지고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이런 걸 보면 패시브적인 성격에 있어서 좀 많이 비웠던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의무적인 매수 편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 아직까지도 알토란 같은 회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목을 여기서 거론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저는 다음에 한번 아예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다 싹 그냥 뭐 제가 다 기회가 외워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고 딱 좋겠구만. 네. 자,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할 거면은 뭐 우리 뭐 두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정도는 해도 되죠. 헬릭스미스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의견은 좀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강준혁 파트너는 좀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과 또 조민규 파트너는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보도록 하고요.